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들 주무셨습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약간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아침이죠. 네, 공포는 늘 초입이 나타나죠. 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러한 공포가 숫자로 나타나는 그런 아침이었다. 네, 졸트라고 이제 미국의 구인 건수를 이렇게 재는 그런 회사죠. 우리 같으면 뭐 사람인 뭐 이런 회사 같은 거죠. 이런 쪽에서 구인 건수가 1,000만 건 이하로 내려오면서 이제 공포가 숫자로 나타났을 때 그 초입 단계였을 때 가장 리스크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이제 공포감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오늘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하는 그런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1,000만 건 금방 또 회복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금리를 올린 지 1년 정도 나타나니까 이제 경기가 무착륙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연착륙, 얼마나 연착륙할 것이냐, 슬로우다운 할 것이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오늘 그 구인 건수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 저걸 봤죠. 달러 지수를 봤죠. 만약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뭔가 리스키하고 위험하다면 달러 지수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또 달러 지수는 소폭도 약세로 보여지면서 시장이 그렇게까지 공포스러운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아침입니다. 공포는 늘 초입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수치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수치로 나왔을 때 일단 시장은 움찔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걸 또 극복하게 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면서 또 회복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 전형적인 잡주의 시장이죠. 네, 어제 저는 뭐 주식 30 냈는데 처음 본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오고 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잡주죠. 과연 이 잡주를 지속적으로 방망이를 휘두를 것인가? 이러면 이제 타율이 선동열 방어율로 나와버리는 거죠. 기다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살짝 빠져서 주가가 좀 흔들리더라도 기다리는 그런 그 인내심, 조급함이 선구안을 망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조급함. 우리 이제 카페 친구들을 보면 최근에 좀 조급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장 중시했던 2차 전지, 로봇, 뭐 폐배터리, AI 이런 것들 쫓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무너지면서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팔아야 되나, 견뎌야 되나, 또 다른 종목을 봤더니 막 올라가니까 저걸 따라가야 되나, 이러한 것들의 생각이 복잡하게 나타난 어제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시장이 잡주가 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순환매로 정통 우리가 좋아했던 그런 시장 리딩 종목들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음에 올 순번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조급함을 버리고 시장을 좀 길게 보고 느긋하게 보고 여러분 강을 건너는데 옷을 적시지 않고 건널 수는 없는 거죠. 네, 어느 정도의 손실은 또 감내를 하면서 견디는 거죠. 이 훈련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 아침입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59,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 나스닥은 0.52, 그 다음에 S&P 500이 0.58. 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뭐 잘 버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아침입니다. 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수치 공포가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 졸트가 1,000만 명 이하로 내렸다.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 대형 기술주는 상승을 하고 중소형 기술주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뭔가 차별화, 좀 더 안정적이고 이럴 때일수록 시장 지배력이 큰 그러한 기업, 그런 기업으로 돈이 몰리게 되죠. 네, 과점하고 있는 대형 우량주로 돈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싸움이 지속적인데 저도 오늘 우리 카페에 원인과 뭐 전망을 써서 놨는데 2차 전지가 조정을 좀 받을 것 같다. 좀 받아야죠.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어요. 조정을 좀 받고 배터리 아저씨고 나발이고 그런 아저씨들 말 믿으면 안 되죠. 자기 판단하에서 논리적으로 봐야 되는데 2차 전지 싸움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되고 좀 조정을 받으면 다른 섹터로도 돈이 몰려갈 수 있는 상황. 지금 마지막 뭔가 잡주로 다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또 새로운 순환주로 순환매로 리딩 종목, 리딩 섹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2차전지 들고 계신 분들 좀 미안하지만 살짝 좀 쉬어가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나가나 성장력과 수익력이 2차전지 외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잡주와 빠른 순환매가 우리 이제 뭐 정통적으로 4개 섹터를 쫓아갔던 우리 친구들에게 좀 고통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잘 견뎌야 되죠. 네. 어제 이제 계좌가 다시 파란불로 전환했다. 온갖 이제 우리 카페 친구들의 그 생각과 그 상황들이 올라오던데 좀 고통스러운 게 오늘도 더 이어지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는 이제 주식이 다 플러스로 났는데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마이너스가 나면서 좀 힘들었죠. 네, 이런 것들이 좀 고통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구인 건수 2년 내 첫 1천만 건을 하였다. 노동시장 위치 우려가 수치로 나타나는 거죠. CS 주총에서 CS CEO가 은행 신뢰를 잃게 해서 죄송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JP 모건 CEO가 은행 위기 여파 지속될 것이다. 2008년 같은 위기는 아니지만 은행 여파는 지속될 것이다. 네, 뒤에 블랙스톤 부동산 펀드 이야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금값이 장중 204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큰 특징이다. 금이 이제 2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호주가 3.6%까지 금리를 올린 후에 동결을 했죠. 10회 연속 금리 인상 후에 금리 인상을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영국이 틱톡에 대해서 벌금 200억을 부과했다.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을 적용을 했네요. 작년 세계 미술품 시장 규모 90조 원이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했다. 핀란드가 나토에 정식으로 가입을 했네요. 네, 스웨덴도 가입을 하는 것을 미국이 촉구를 했습니다. 네, 금 가격이 2,039달러, 네, 거의 2,040달러까지 오면서 1.93% 연중 최고치를 찍으면서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수요가 반영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달러는 101.60까지 하락을 했어요. 네, 달러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어제 우리나라도 보여지지만 좀 통화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이머징 시장으로 돈이 돌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바탕을 마련해 두고 있다.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로 좀 골치가 아프죠. 물론 이제 이머징 시장도 골치 아픈 면들이 많지만 미국이 먼저 선언적으로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좀 더 안전한 국가로 가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까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 국채금리 어디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2년짜리가 3.84일까지 빠졌네요. 13bp나 하락하는 그러한 초약세, 네, 초강세라 그래야죠. 금리가 빠지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10년물은 3.348, 8.4bp나 하락하는 금리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금리는 굉장히 우리 2차전지 테크주, 바이오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금리가 하락 추세로 가면서 나름대로 대형 빅테크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중소형 빅테크들은 오늘 좀 두들겨 맞을 확률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네, WTI는 크게 다시 오르지 않고 안정을 찾네요. 80.24달러 마이너스 0.09%. 네, 90달러 간다, 100달러 간다, 온갖 설레발이 나오죠. 네, 나오지만 결국 경기가 침체하는데 유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오늘은 하락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수들은 뉴스에 흥분해서 사고 흥분해서 팔지만 보수는 한 템포 기다리고 방향과 트렌드가 생길 때까지 묵묵히 보는 거죠. 핵심과 코어가 어느 방향으로 쏠리느냐 이런 것들을 잘 감지하고 간파하는 게 내공 있는 투자자들의 모습이죠. 네, 애플은 0.34%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1.12% 빠졌는데 192달러. 지난 1분기 미국 내 전기차 판매를 보면 테슬라가 16만 1000대, 제너럴 모터스가 2만 대, 포드가 1만 대. 1, 2, 3등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네요. 네, 테슬라의 압도적인 1위는 따라가기 힘든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1.83%나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바닥을 친 게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주들이 한국에서도 크게 오르다가 조정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우리가 반도체 투자를 하면서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연속성, 뒷심 부족 이걸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는데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지금 어제도 이야기했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7천억 원대로 떨어질 거다 4조 원대까지 예상을 하다가 이러한 것들이 공포감을 더 주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샀던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30, 40% 오른 것에 대한 이익 실현 차원의 물량이 많이 나온 하루였다.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빠진다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아직 바닥은 아니다. 한 2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한 분기를 더 뒤로 땡건 지금 2분기죠. 네. 2분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네, TSMC도 0.68% 하락하며 9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약 3.93, 네, 오른 거 다 토해내고 있네요. 네, 57.27. 그만큼 바닥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메타 플랫폼스는 상승해서 0.06, 더블록스는 0.45 하락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다시 28,000달러까지 올라왔네요. 네, 어제 27,000달러였는데 위기와 좀 반대로 가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 비트코인에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금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안전자산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이 28,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모습, 글로벌 주식시장과 그동안 같이 움직였죠. 네,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 더 많이 빠지면서 제가 필요 없는 자산이다 이렇게까지 폄훼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제 폄훼가 좀 잘못된 모습이 나타난 것 같아요. 반대의 모습, 안전자산의 모습을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좀 증명이 돼야죠. 연속성이 중요하고 올 1년 내내 혹시 주식이 안 좋을 때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비트코인은 주식과 반대의 개념의 자산, 안전자산의 개념 이렇게 시장에 또 인식이 되면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증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 한번 결론 한번 봅시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블랙스톤 부동산 펀드가 또 새로운 또 리스크로 등장을 했죠. 블랙스톤의 대표적인 여기서 중요한 비상장 부동산 투자회사 리치인 BREIT라는 그 리치가 있는데 이게 상장되는데 3월에 환매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3월 환매 요청액이 45억 달러였는데 이 중 15%인 6억 6천만 달러만 환매에 응해줬다는 겁니다. 블랙스톤은 지난해 11월부터 인출 요청 규모가 올 한도 순자산 대비 2%와 분기 기준 15%를 넘을 경우 이를 제한을 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코멘트를 날렸죠. 블랙스톤 사례를 언급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한 1조 유로, 약 1조 1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투자자들이 돈을 인출할 가능성이 늘고 있는 반면 자산 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이지 않다.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비상장, 주로 이제 비유동성이 어려운 자산을 묶어가지고 비상장 부동산 리츠를 만들었으니까요. 네. 이는 상업용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 넓은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 문제가 있다를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툭 튀어나온 이 젠플이 블랙스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대형 큰 자산 운영하는 회사가 운영한 리츠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상장인 줄 알았는데 비상장 리츠였습니다. 네, 환매가 크게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건 어제 이제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죠. 네,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뒤집어서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시장의 고용지수 감소가 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가운데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위험자산은 주식이죠.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라는 숨겨진 폭탄이 이제 직접적인 수치로 대면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뭔가가 바닥에 있다가 숨겨져 있다가 확 눈에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주식시장이, 자본시장이 어떤 리스크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움찔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게 뭐고 똥이니 된장인지 찍어본 다음에 이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해 불가능해 이걸 가린 후에 그 다음에 극복되는
마이너스가 다시 리커버리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밟는데, 이제 임금과 특히 이제 고용이라는 이제 경기 침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바다가 확 드러나니까, 수치로 드러나니까 움찔한 거죠. 네.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드러난 문제는 비유동 자산에 대한 환매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력 약화로 유동성 위기의 출현이 가장 걱정이 되는 모습이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스톤의 비상장 리츠가 얼굴을 드러낸 거죠. 여기 한국 시장의 리딩 섹터인 2차 전지가 갑론을박 속에 들어간 거죠. 네, 저는 약간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 살짝 조정을 받는 게 오히려 한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2차 전지 시장 자체로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 틈새를 온갖 잡주가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저는 어제 뭐 처음 잡주들을 여러 개를 봤는데, 이렇게 순환매로 투기적으로 세력들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린이들을 유혹하는 거죠. 네, 여기에 빨려 들어가면 또 뒷북을 치는 그러한 케이스를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기대가 컸던 반도체는 1분기가 바닥이 아니고 바닥에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성,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그동안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것도 너무 심하게 빠지는데, 어느 한 세력, 저는 부티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다 갖다 엎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은 최근 일주일간 가장 많이 하락 가격 조정이 심하게 나타났죠. 어제 정도 좀 돌아서야 되는데, 어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돌아서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I와 챗 GPT는 로봇보다 더 많이 조정을 받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루닌 뭐 이런 어떤 그 바이오 쪽, 네, 이러한 그 영상의학 쪽 애들은 어디 또 치고 올라오는데, 좀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바닥을 다지면서 개별적으로 튕겨져 올라올 그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한데,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리딩 섹터들이 조정을 받는 사이에 뭐 잡주들이 북을 치면서 올라오는 거죠. 이걸 쫓아가면 뒷북을 치는데, 이러한 유혹을 견디는 것도 가장 큰 보스들의 모습이다. 야구에서 좋은 타율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을 기다릴 수 있는, 삼진을 먹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삼진을 먹더라도 주가가 하락해서 좀 발을 적시더라도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기다려야죠. 묵묵히 견뎌야 되죠. 네. 조급은 선구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주식에서도 그렇고 야구에서도 그렇고 조급하면 모든 것들이 선구안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이기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좀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너무 안달나게 주식을 하시면 몸도 마음도 다 상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조급하지 말라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된 하루입니다. 자, 조급함을 없애기에는 뭔가 나침판이 필요하죠. 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나침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금일 좀 제가 한두 종목, 좋게 보는 종목을 추천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여기에 들어오면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신 분들의 아이디어도 볼 수 있고, 제가 나름대로 30년의 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뭐 이야기하면서 상담하는 종목에 대해서 방향성 이런 것들도 제가 코멘트를 다 일일이 달아드립니다. 좋은 카페니까 많이들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뭐 아주머니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여기 아주머니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분들이 성장해서 고수로 돼가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와, 저보다 더 고수인 분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한 3년 그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고수의 모습들이 나타나십니다. 저보다 시장을 훨씬 잘 보고 다양하게 보시고 리스크 관리도 잘하시고 단타도 잘하시고, 네, 저희 좋은 카페 추천하면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어제 이제 우리는 온갖 잡주가 올라가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투자했던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슴 아픈 하루였는데, 어제 조정, 오늘도 조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바로 반등으로 나타날지 기로에 서 있지만 하락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아셨죠? 너무 마음 졸이며 지켜보는 하루는 아닐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렇다고 쭉쭉 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좀 포지션을
좀 지켜놓고 보이는 거죠. 네, 균형을 찾고 시소와 균형을 찾듯이 본 다음에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물타기를 하셔도 늦지 않고 그 다음에 쫓아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장이 그렇게 팍팍 과거처럼 우상향 V자로 갈 것 같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너무 쫄지 마시고 잘 버티는 멋진 수요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